숙보. 결혼 안 해도 괜찮아. 우리끼리 모여 살면 되지. 젊은 남녀 사이에 비혼 유행. 자, 갈게요. 안녕하세요. 1월 16일 목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화사의 멍청이 들으셨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결혼 안 해도 괜찮아. 우리끼리 모여 살면 되지. 젊은 남녀 사이의 비혼 유행이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은 57%, 남성은 37.6%가 결혼 의향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네요. 아무튼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비혼이 거의 유행처럼 펼쳐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비혼족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도 생겼습니다. 이 공동체 들어가고 싶어서 설레는 분들 있을 텐데 어나 안 될 쓰라면 안 됩니다. 예. 기대는 너무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보고 곰동체라고 하신 분들 있고요. 형은 의지가 없나요? 물어보신 분도 있고요. 자,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텐데 베텐 공동체, 저희가 여러분을 위한 BTU, 베텐 유니버스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저희 티셔츠에 들어가 있는 멤버들만 BTU인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그 우주의 별처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끔찍하다고 하신 분 있고, 자웅성제라고 하신 분은 뭐죠? 예. 자, 베텐러들끼리 뭉치면 외롭지 않습니다. 항상 저희는 이렇게 분도 있는데 그래요. 베텐식 사회주의, 솔로 강성대국 뭔가 만들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자, 오늘은 코너가 바뀌면서 긴급 편성된 스페셜 코너,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시크릿 게스트, 토크의 신과 함께 뜬금없이 소환된 월드컵 코너를 진행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과연 토크의 신은 누구일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왜 타이틀을 토크의 신으로 했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네, 토크의 신입니다. 자,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맛 젤리, 남성 의류 브랜드 런던 포구에서 의류 교환권, 활기찬 내일 주당화에서 숙성 논이 숙취해소 음료, 40년 전통 바로 그 집에서 떡볶이 맛집 매장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코의 신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광고 읽고 시작합니다. 배성재 10은 60개 치킨, 난닝구닷컴, 자담치킨,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 노랑통닭, 명륜 진사갈비, 반올림 피자샵, 올바른 소파 자코모, 유한양행, 이부자리,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아우디 코리아, 족발 야시장, 삼성화재 다이렉트, LG 베스트샵과 함께합니다.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나 안 보인다. 잠깐 물.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원래 좀 잘. 원래 안 보였나? 원래 그렇게 보이긴 잘 보이진 했지만. 않았어. 크게 하면 잘 보여요. 너무 또 이렇게 돌릴 순 없잖아 또. 아니 너무 근데 그쪽으로 가죠. 너무 그쪽. 뭘 도망을 가. 아니 좀 가운데로요. 가운데로. 너무 그쪽으로 치우쳤어. 혼자 하는. 아이고. 있는 척 오지네. 마음 편치가 않네.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고소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여러분 베텐이 뭐 언제 여러분의 그거를 이렇게 니즈를 100% 만족시킨 적 없고 저희나 혼자나 한 90% 만족시키는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아무도 기대 안 할 때 120%뭐 이런 스타일. 될까요? 통수의 신. 갑자기 목요일 코너가 펑크나서 걱정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갑자기 툭 튀어나와준 토크의 신이 있습니다.
현란한 손놀림과 툭툭 던지는 시크한 사투리, 지루할 때쯤 튀어나오는 개 짖는 기침 소리까지 완벽 조화를 이루는 화려한 언변의 TMT, 베텐을 창시한 창조의 아버지인 그가 베텐이 위기에 처하자 달려왔습니다. 신년 특집 토크의 신과 함께 월드컵. 고기 드세요, 배성재 씨. 당신 아직 빅라디오 DJ 아닙니다. 베텐 신년 특별기획 신과 함께 빅라디오로 떠났지만 베텐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갑자기 소환한 토크의 신입니다. 사실 토크의 신이라기보단 제작의 신, 창조의 신, 뭐 MT의 신, 뭐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네. 베텐의 원년 멤버이자 베텐의 아버지, 구 베텐 PD, 현 2시 탈출 컬투쇼 메인 PD, 피최촌, 초니 PD, 허구묵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원온원으로 1대1로 방송을 하게 되는 것도 사상 처음이라 굉장히 뻘쭘하고 저보다 오히려 제작진들이 너무 뻘쭘해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제가 사실 그 목요일 게스트가 이제 소혜 씨가 들락날락하는 상태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요일 게스트로 신박한 아이디어 피치촌을 재소환하자라는 의견을 냈을 때 단칼에 거절했었죠. 그 전에도 뭐 마피아 뭐 일회성으로 예. 나와달라. 뭐 그쵸. 이게 예.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예. 자, 언제까지 그 전에도 항상 진지한 것 같았지만 저는 그래도 농담이겠거니. 네네. 왜냐 그분들 다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방송을 네네. 쉽게 만드는 분은 아니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뭐 어쨌든 이번엔 뭐 어쩌든가 뭐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거절을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이번 한 번으로 마음의 빚을 풀자 이런 생각으로 네. 그냥 이거 한 번 하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뭐 이렇게 불편하게 서로 또 부탁하고 거절하는 건 아니. 또 뭐 아니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차갑게 또 뭐 나와가지고 뭐 청산 토크를 하고. 이게 뭐딴 걸 지금 하는데 예. 출연을 제가 이제 예. 토크의 신 뭐 타이틀 왜 토크의 신이야 또 어쨌든 그러니까. 제일 잘했으면 사실 연예인이나 뭐 딴 걸 했을 텐데 제가 이게 재주가 있거나 방송용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 연출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어쨌든 모든 책임은 현 제작진이 책이겠죠. 오늘 이 상황은. 예. 근데 지금 채팅창이 그쪽 지금 화면에 안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네네. 본인 얼굴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장삐쭈 씨의 최초로 그 화면 밖에 지금 앉아서 오디오만 얘기하고 계신데 지금 채팅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빛 최촌. 그래서 다들 너무 반기고 계시고 촌삐쭈라고 하신 분도 있고 사운드 온리 촌삐쭈 신박하죠 뭐 이런 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베텐에서는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제가 또 그 DJ상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감사를 전했던 상황이라서 뭐이 자리 빌어서 하셔서 예. 뭐 말씀은 감사드립니다. 미얀마이즈를 미리 좀 많이 정립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쵸. 또 저희 대위기에 한번 네. 모일 수 있게 됐고 사실 베텐이 그동안 뭐 위기가 뭐 없지는 않았었어요. 한 4년간 하면서. 근데 네. 그동안 대처를 당당히 다뤄온 대처의 신 또 아니겠습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 뭐 딴 건 모르겠는데 네. 어떤 뭐 오늘 아침에 결정된 거 그렇죠. 이게 뭐 대단하게 준비된 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예. 애 학교 보내고 이제 밥 먹는데 수트의 신. 예. 실제로 수트를 입은 적도 있으시고 방통위에 불려가. 그렇죠. 여름 양복이라 좀 예. 캐주얼하게 입고 가긴 했습니다. 이게 더우니까. 최소한의 자존심. 정통 양복은 좀 그렇죠. 그건 좀 PD 때문에 좀 캐주얼한 느낌을 그래서 주기 이제 위해서. 자존심은 지키는데 타인 안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쵸 타일은 최소한의 이제 예. 자존심이 지켰다. 마음속으로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하지만 가서 어쨌든 간에 야. 최소한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게 또 책임자로서의 최소한의 그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캐주얼 정장이라고 그러나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세미로. 네, 그렇죠. 그렇군요. 자, 아무튼 예.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배틀에다 폭탄 던지고 가려고 그러고. 예. 그리고 현 프로그램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까먹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지금 제가 그때- 컬투에도 함께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채팅창에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고. 자, 어쨌든 그때 징계 이후로 제가 네. 굉장히 훌륭한 피드를 거듭나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청취자한테 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방통위 위원님들께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진짜 중요한 거 같진 않고 어쨌든 저는 어쨌든 지금 방송법을 잘 지키면서 그때 알았어요. 이후로 그때 가르침 이후로 잘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유예 기간 아닌가요? 그러니까 집에 얘기가 안 끝난 거. 징계의 신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그 철저하게 신변 보호를 하시고 저희 베텐은 이제 사실 그 카메라 안 걸릴 수가 없는데도 거의 3년 동안 얼굴을 가리고 콘솔 쪽으로 향하시고 그래서 이제 철저히 익명성을 좀 보장받기 원했는데 출연 결심한 건 역시 그 베텐을 좀 구하기 위해서. 또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자꾸 거절을 하다 보니까 그 어저께도 거절 분명히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한 거 봐서 이 정도 됐는데 거절을 하면 심리가 묘하게 제가 나쁜 놈이 되는 그렇죠. 심리가 되니까 네. 분명히 의사를 표현했고 제가 뭐 이렇게 나서는 것도 싫고 뭐 얼굴도 그렇지만 나서는 것도 싫고 옳지도 않다 적합하지도 않다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면서 불구했을 때는 그냥 한번 하고 하는 게 낫겠다 이러고 이제 마지막 관문 네. 팀장님께 허락을 맡아라. 아. 어쨌든 우리 부서의 일이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네. 팀장님도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데 오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 일을 포퓰리즘에 푹 빠져가지고 젊은 후배가 뭐 말을 하면 네. 아닌 건 아니다 냉정하게 할 줄 알아 이 팀장이지 그거 그냥 또 젊은 후배들 말하니까 요새 또 꼰대 안 달라고 그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니 제가 연예산 김구라 씨처럼 유명했는데 뭘 갑자기 까고 있어. 예. 이런 낡은 문화 그리고 이제 급하다고 섭외가 안 된다고 그냥 우리끼리 아는 그냥 전 PD 부르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이제 고쳐야 돼요 진짜로 갑자기 소신다운 폭주로. 정말 뒷담화이신. 저 꼰대 안 되려고 저도 유영준 PD한테 이렇게 말을 아껴왔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편의주의적 섭외 안 됩니다. 안 된다. 알겠습니다. 문구만 가지고 아까 밥 먹는데 내가 너 이렇게 가르쳤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르쳐준 게 하나도 없어. 이제 참았는데 예. 이런 아마추어적인 이런 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촌구라라고 지금 다들 하고 있고요. 촌이 형 이거 팟캐스트 아니야? 라고.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사법 프로그램을 이렇게 아마추어 섭외로 저도 민망하네. 어쨌든 책임은 현 제작진이 지는 걸로.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다 책임져야죠. 예. 자, 이거 일단 그 작가가 써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빅라디오, SBS 넘버원이자 대한민국 넘버원 라디오 컬투 지금 메인 PD가 되시지 않습니까? 네네. 배성재 대 김태균 이런 거. 하나 둘 셋. 김태균이죠. 네. 와 베테를 만들었는데 와 내가 만든 프로를 배반한다.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나중에 네. 베텐을 돌아오든 혹은 다른 프로를 맡든 똑같은 질문엔 제 담당 DJ를 얘기하겠습니다. 야, 어쩔 수 없네요. 야 진짜 이게 소신이냐고 손절이지 라고 하시면 도 있고 당연한 결과라고 하시면 아니 그 옹호를 쭉 봤는데 컬투 쪽이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근데 보통 이게 나오고 하면 뭐 제가 자기 홍보도 있지만 보통 외부 게스트들도 자기 그쵸, 그쵸. 소속 회사 얻어가는 게 있어요. 이런 거 홍보도 하면서 많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컬투쇼는 네. 여기서 얻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컬투쇼 지금 굳이 뭐 이게 안 하셔도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컬투쇼에서 혹시 좀 베텐 좀 얘기 좀 해주시면 베텐 갔다 왔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 특별 편성된 토크의 신과 함께 월드컵 왁서구 에디터와 했던 바로 그 코너를 다시 소환해서 함께 할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 월드컵인데요. 이럴 때 이런 음식 먹어주면 그 맛이 극대화되는 음식들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A리그와 B리그로 추려서 베스타그램으로 미리 후보를 올려뒀고 급하게 의견도 받았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8강에 들었을지 일단 만나보기 전에 일단 저희 베텐 MT가 또 바로 잡혀 있어서 그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촌산슬의 진행력. 촌산슬이 어떻게 진행하나. 지금 소혜 씨도 모든 일정 취소하고 온다고 하고 이말년 작가도 당연히 가겠다고. 예. 그 엄청난 이틀치 도내를 포기하고 온다고 하고. 예. 뭐 기대를 너무 뭐 칭찬해 주니까 너무 예. 기분이 좋긴 한데 기대치를 높으셔가지고 근데 궁금해 생각해 보니까 예.
이제 1차 MT가 네. 그렇게 놀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때 스키장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리조트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이제 그냥 방 있고 싱크대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다들 밥 먹고 나니까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PD로서 책임감이 절반 이상으로 뭔가 이 사람들을 꾸려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즉석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어차피 게스트들이 뭐 있던 데 우리를 초대했어 라는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 뒤에 MT를 몇 번 가면서 이제 게임의 신. 네. 숙소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네. 업그레이드가 점점 되면서 요새 그런 펜션 문화가 너무 발달돼가지고 지난번에 갔던 숙소도 그렇고 인프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더 이상 제가 필요 없고 이번에도 제가 그 링크를 봤는데 네. 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니. 지금 저희 모든 그 저녁 시간 완전히 비워놓고 있기 때문에 빨리 와서 제가 좀 1% 사실은 생각했습니다. 뭐야? 패튼 제작진이 저를 신뢰했다면 네. 이렇게 좋은 숙소를 굳이 구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차라리 지난번 미소들처럼 아예 아무것도 없는 자 너의 한번 실력 보여줘봐 여기에는 페트병과 비닐봉지 젓가락밖에 없다 한번 해봐 오케이 3시간은 그럼 지속해줄 수 있다 이 정도 돼야지 아니. 뭐 탁구대도 있어 뭐 이것도 아니. 있어 뭐 아니. 저희 그 머니볼 스타일로 그냥 스타디움만 덩그러니 놓는 게 아니라 뭔가 그 활용할 수 있는 미장센을 꽉 채워서 소품까지 준비해놨으니까 마음껏 진행하시라고. 예. 아 여인숙으로 바꾸자고 하신 분들인데. 예. 자, 저기 현 PD인 유용준 네. PD가 메시지를 네. 저희 베테랑 이후 처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아 죄송한데 허공 PD 마이크 좀 건드리지 말라고. 그 아는 사람이 왜 자꾸 마이크를 툭툭 건드려가지고. 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음식 월드컵 8강을 공개합니다.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최고로 맛있는 음식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 계곡에 놀러가서 물에 발 담그고 먹는 닭백숙. 후보 2 만화방에서 만화 보면서 먹는 혼컵 라면. 후보 3 자취방에서 노트북으로 영화 보면서 먹는 치맥. 후보 4 당구 치다가 시켜 먹는 당구장 짜장면. 다음은 B조입니다. 후보 5 등산 후 내려와서 먹는 파전과 동동주. 후보 6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춧가루 팍팍 쳐서 먹는 우동. 후보 7 친구들과 놀러간 바닷가 근처에서 먹는 조개구이. 후보 8 겨울 군대에서 초소 근무 후 같이 먹는 뽀글이. 갑니다. 자, 사실 모셔다 놓고 이 약간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처럼 그냥 과거 여행만 해도 사실 재밌는 토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죠 예. 그러기엔 또 너무 청취율 조사기 아니라 네네. 컨텐츠가 아예 썰풀기로 가면 또 유입된 청취자분들이 좀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컨텐츠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유영준 PD님 총실 조사 기간에 나를 불러? 이미 여기서부터 이게 논리가 맞진 않네요. 일단 혹시 홈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채팅창도 그냥 썰이나 풀자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유입이 어딨냐? 베테랑 이미 굳었다. 다들 고인물밖에 없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상황에 따라서 맛있는 음식이 많은 만큼 아쉽게 탈락한 후보진들이 좀 있는데요. 뭐 전기장판 위에서 먹는 귤, PC방에서 게임하다 먹는 컵라면, 뭐 야자 땡땡이 치고 먹는 손수레 떡볶이, 군대 휴가 나와서 먹는 엄마표 집밥, 뭐 이사하는 날 짜장면, 술 마시고 새벽 해장국 뭐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근데 8개의 후보들을 다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안 하셨던 거 있습니까? 안 하셨다. 2번이 기억이 잘 안 나네. 2번은. 만화방 그리고 4번도 이거 4번을 빼란 얘기를 안 했네. 당구장 짜장면. 당구장 짜장면도 안 해봤고 네. 만화방에서 컵라면도 하고 물론 이제 라면도 네. 조희영 작가가 준 후보 중에 있었는데 이제 PC방 라면 제가 안 해봤고 제가 잘못 사는 건가? 아니요, 저도 안 해본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어떤 그 맛이 어떤 맛인지 대충 아니까. 네, 그렇죠. 예, 채팅창에 범생이네. 다 시골에 없는 거 아니냐고. 혹시 유입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피최초는
그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투리가 좀 나와서 PD 최소 촌사람이라고 채팅에서 얘기하셨던 거에 주인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별명이고요. 촌범생이라고. 자, 이 아무튼 계곡은 보통 예. 유원지 그쵸. 내실 때 유원지 그 저처럼 집 옆에 계곡이 있는 사람들 칠천에 옆에. 계곡이 널려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예. 다른 개념이 그렇죠, 그렇죠. 뭐, 예. 뭐 어쨌든 기르고 있는 닭을 싸워 다른 맥락이지만 뭐 대충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 월드컵 A조 대결부터 시작합니다. 자, 후보 1. 계곡에 놀러가서 물에 발 담그고 먹는 닭백숙. 자, 더운 여름날 차가운 계곡물에 발 담그고 먹는 뜨거운 삼계탕. 예. 자, 일단 찬성 의견 보면 여름 한정이긴 하지만 계곡에서 신선 노름하면서 먹는 백숙이 최고. 수박까지 있으면 무엇도 이길 수 없음. 그리고 일단 물놀이하고 먹으면 뭘 먹어도 맛있는데 언제 먹어도 맛난 닭백숙을 먹는다? 불패죠. 라고 하셨고요. 반대 의견은 계곡에서 발 담그고 백숙 먹다가 탈 크게 난 적 있다. 자고로 손발은 따뜻한 게 제일이다. 뭐 이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직접 닭 잡아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직접 잡아. 잡는 본 적은 있습니다. 그거 직접 보셨을 때 보고 막 못 먹겠다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인간이 폭력성 이 정도구나. 그런데 이제 흐뭇하게 예. 매형이 잡으셨던 것 같은데. 네네. 옆에서 도안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이거 인간이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고. 왜 도시 사람인 척하냐고. 예. 매형이 그때 씩 웃으면서 예. 1시간 뒤에 보자 그랬는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는 닭이었을 수도 있다고. 문명인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계곡에 놀러 가서 이렇게 물에 발을 담그고 먹은 적은 없고 그냥 계곡 근처에서 먹은 적은 몇 번 있어요. 방송으로도 먹은 적 있고. 근데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놀러 가서 분명히 저도 먹었었고요. 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네. 늘 궁금했던 건데 왜 계곡에는 이렇게 닭백숙이 그 수많은 메뉴들 중에 이거 아니면 이제 닭볶음탕 뭐 이런 그쵸. 또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수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물론 이때 용모부터 요걸 많이 드시는 게 이제 또 그 평상 값에다가 이제 닭백숙이 엄청 비싸잖아요. 비싸죠. 근데 왜 계곡물과 이렇게 닭백숙이 조화가 딱 맞는지는 늘 의문이긴 했어요. 맛있긴 맛있는데. 실패가 적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신 분들 있고 보양식이고 좀 키우기 쉽고 역시 다른 고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단가는 고기니까 높게 매길 수 있는데 다른 고기보다는 좀 다루기 편하기 때문에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진을 네. 좀 더 네. 높일 수 있고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네. 자, 계곡물로 끓이면 기막히니까라고 하시면 계곡물로 끓이나요? 이거?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예. 이윤이 좀 낳는다라고 하셨고. 자, 그럼 후보 2 만화방에서 만화 보면서 먹는 혼컵 라면. 네, 제일 좋아하는 만화를 보면서 배 채우는 혼자만의 행복한 시간. 찬성 의견은 다른 후보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음식들이지만 컵라면은 다르다. 초라한 컵라면이 만화빵과 만나는 순간 미슐랭이 된다. 내가 먼저 컵라면 시키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 시키는 거 보면서 만족감도 느낄 수 있다. 반대 의견은 만화에 집중하다 보면 컵라면이 불어서 맛있진 않다. 맛있게 먹었다면 만화를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라면 국물을 엄청 튀기며 먹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화빵을 많이 가셨네. 세대가. 많이 못 갔죠. 만화방 세대인데 네. 많이 못 갔죠. 만화방에서 하는 건 좀 불량스러웠다. 아니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 만화방에 뭐 얼마나 한다고. 한 권에 용돈이 저희 때 없어가지고. 300원밖에 안 했는데. 멀기도 멀었고요. 만화방도 없는 동네냐고 하신 분 있고. 고향에서는 일단 버스를 타고 갔어야 돼가지고. 아니 그래도 그 뭐 이제 대학교 때 상경을 하셔가지고 대학교 때. 대학생 때도 많이 대학교 가잖아요. 때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네. 몇 번 했고 뭐지? 채팅창에 돌멩이만 있냐고. 어딘데 돌멩이만 있는 곳이냐고. 아니 그래서 제 나이 때 정말 특별하죠. 아니 뭐야 저건데 네. 드래곤볼과 붉은 매 붉은 매. 이런 거를 못 네. 봤죠 저는.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드래곤볼과 붉은 와. 매 유행이라는 건 알지만 네.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네. 붉은 맨 너무 옛날. 저는 그거 이제 그 주간지 아이큐 점프. 아니죠. 그 챔프였는데. 소년 챔프. 소년 챔프. 네.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봤었는데. 자, 마음 준비 단단히 해야 읍내를 나갈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단위에 계셨던 거예요? 슬픈 얘기니까 그거는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후보 3. 자취방에서 노트북으로 영화 보면서 먹는 치맥. 여유로운 주말밤 노트북으로 영화 틀고 냉장고에서 갓 꺼낸 맥주와 배달치킨의 조합. 찬성 의견은 혼파수들도 가능.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영화 보면서 치맥하는 것만큼 맛있고 맘 편한 것도 없습니다. 컴컴한 내 원룸이 영화관 부럽지 않게 되는 비법. 이것은 맛을 넘어선 행복이다. 반대 의견은 노트북으로 영화 보며 치맥 먹으면 노트북에 흘리고 맥주 때문에 화장실도 자주 간다. 영화에 집중이 어렵다. 이거 했습니다. 이거 우승 후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이 이상이 사실 8개 후보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 뭐 이런 일단 약간 지지 의견을 좀 표명합니다. 요거 할 때 이제 자기 만족감 같은 게 있어요. 네. 확실히 내 공간 속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 시각도 만족하면서 이제 식욕도 만족시키면서 하는데 40대가 되니까 이렇게 뭐 먹을 때마다 네. 건강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이 건강이 굉장히 해롭다는 얘기를 치맥이 그렇죠. 그렇죠. 20대 때는 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자취를 했기 때문에 뭐 건강하시잖아요. 생각을 이제 네. 관리를 해야 된다. 성재 씨랑 좀 다르게 좀 지켜야 될 가족이 있다 보니까 편하자고 뭘 가족이랑 무슨 상관이야? 맥주를 먹다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가족 있어도 자기 자신은 지키게 돼요. 저도 성재 씨처럼 무책임하게 잠깐만 그거 아니야. 네. 아니 물론 30대 네네. 싱글 때는 물론 굉장히 많은 저도 이렇게 했고 재밌었죠. 이걸 누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어쨌든 뭐 내 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취방에서 이렇게 여유 있는 걸 부릴 수 있다라는 이제 만족감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로지 맥주랑 치킨의 맛 그 자체보다 그 여유가. 무책임한 배가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짓고 무분함이라고. 예. 자, 아무튼 이게 그 치맥은 사실 너무 막강해가지고 저는 일단 뭐 A조 통과뿐만 아니라 거의 결승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이 이 내용에 관심이 없어요. 예. 피디전한테 이거 물어봐라 저거 물어봐라 얘기를 하고 있고 뚠촌 토론. 예. 자, 후보 4 A조의 마지막 후보입니다. 당구 치다가 시켜먹는 당구장 짜장면. 먹어본 사람만 안다는 그 맛. 게임마다 한 입씩 먹는 짜장면 맛이 일품. 찬성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당구장에서는 밥 먹으면서도 공굴러 가는 거 봐야 해서 국물 없고 빨리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이 제격입니다. 이런 논리적인 이유가 있었네. 그렇죠. 예. 국물이 없는 게 은근히. 예. 근데 또 튀면 이게 라면보다 더 참사가 일어나니까 조심하긴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내기에서 이기고 친구 돈으로 먹으면 액션 쾌감. 내가 져도 일단 맛이 있어서 행복 보장. 그렇죠. 보통은 그 식사를 합법적으로 이긴 자가 안 내도 되는 그 함께 게임비와 함께. 촌이 형은 비석치기 했나요? 하셨죠? 그럼 자치기. 그렇죠. 자치기라. 장난감을 왜 돈 주고 사는지. 돌과 나무가 있는데. 이제 아들한테 장난감 사주면서 장난감을 어떻게 돈을 주고 사지? 아니 뒤에 가서 만들면 되지. 그렇죠. 예. 그거 해야 나중에 자연이 놀이터다. MT를 가서 뭐든 만들 수 있는 거야. 다 어디 갖다 쓴 거 쓰니까 이게 크리에이티브가 발달 안 되는 거예요. 촌산슬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럼요. 주변의 자연을 사용해서 놀았기 때문에. 뭐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게 거창한 말이 아니고 진짜 없어봐. 뭐라도 만들게 되지. 있으니까 안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피체촌 비긴즈라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이기고 있으면 꿀맛, 지고 있으면 사식 먹는 느낌. 그렇긴 합니다. 이게 중간까지는 재밌는데 패색이 짙을 때는 먹는 것까지 다 내가 내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사식 느낌이 나죠. 자, 저희가 지금 A조 계곡 닭백숙, 만화방 컵라면, 영화와 치맥, 당구장 짜장면이었는데 어떻게 일부 안에 다 추려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개.
구성이 바뀐 거야?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똑같아요. 왜? 아니 나 두 개씩 해서 올라가지 않았나 그때는? 아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 대결을 하니까 아 맞다. 시간 때문에 조별 리그를 해서 두 개를 딱 올리는 걸로. 아 여기서 1위와 올리는 2위. 거야? 1위와 2위. 예. 아 오케이. 만들어 놓고 왜 기억을 못 하냐고. 저는 만화방 라면과 예. 집에서 치맥 두 개 추천하도록. 아, 일단 집에 치맥이요? 네네네. 어. 일단 당구장은 일단 제가 경험해보지 않고 안 저 하셨고. 머릿속 깊이 예. 그러면 옳지는 않으나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불량 학생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점 의미 있는 고정관념? 예. 와, 갑자기 촌범생으로. 난 범생이었다. 자, 아, 비석치기보다 못하다. 그렇죠. 그 비싼 그 큐대랑 잡고 이렇게. 아하, 꼰대촌이라고. 자, 너만 공부했냐? 라고 오고 있고요. 자, 아무튼 저는 뭐 여기 있는 걸 다 해봤는데 당구장에서 알바하면서도 짜장면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만화빵 컵라면의 맛은 이길 수 없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곡닭백숙은 맛있긴 한데 가성비가 일단 맞아요. 나머지 세 개에 비해서 너무 네. 이게 좀 먹고 나서 약간 가심비가 나빠요. 그쵸. 가성비 나쁜데 맞아요. 더 중요한 건 가심비인데 예. 먹고 나서도 시원한 계곡물에서 잘 먹었지만 돌아올 때 뭔가 내가 호구 당했다라는 그쵸.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예. 만족스럽진 않죠. 그렇죠. 심리적으로. 이 만족도로 보면 사실 계곡 닭백숙은 맛있게 먹고 뭔가 기분이 찜찜한 특히 이제 계산하는 입장이 되면 저도 사실 여기서 A조는 저도 이렇게 봅니다. 영화 보면서 집에서 치맥 이거랑 만화빵 라면 두 개를 1, 2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2부에 B조 대결을 해보죠. 가심비는 어디서 나오나요? 아니 인터넷에 있어요. 이게. 아 그래? 네. 가성비보다 가심비? 이렇게 뭐 트렌드 뭐 이런 걸 아. 많이 하면서 시대적으로 어 그래서 신세대들이 많이 쓴 대충 하고 입 털자는데. 사각만 할 거랬다. 썰풀기로 채우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계속 썰 계속 푸세요. 어차피 1시간 너무 남았는데. 자르기가 아깝다. 너무 원래 1부 이 정도 흐름이에요. 길이가? 용준이 갑자기 붐지기처럼 얘기해. 아니 편집 좀 대신 해주시면. 자, 2부 시작했습니다. 아 최철 형 주먹토끼 만들어봤냐고? 주먹토끼 만들어봤어요? 아 이런 드립 뭐 제가 어디서 한 번도 얘기했는데 네. 이런 놀림과 뭐 드립을 특히 이제 대학을 와가지고 많이 들어봤죠. 뭐 이렇게 뭐 그냥 재밌게 저도 받아들이고 하다가 신박한 걸 들으면 저도 웃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후배가 선배는 그러면 수학여행 갈 때 소풍 갔을 때 도시락 빗살무늬 리터기에다 담아보네. 아 대학교 때? 아 후배가 이제 뭐 이게 어디 출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자, 최초의 인류냐고. 뗀석기는 없냐고. 자, 아무튼 자 갈게요. 네. 2부 시작했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하는 배텐 월드컵. 가장 맛있는 음식 조합, 특히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은 무엇인가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누구 하고 있느냐? 구멍난 배텐을 바느질하러 온 배텐의 아버지 피최촌 허금욱 PD와 함께하는 토크의 신과 함께 코너입니다. 자, 후보 5부터 가봅니다. 등산 후 내려와서 먹는 파전과 동동주. 땀 흘리며 산을 올라갔다가 하산 후에 먹는 뜨끈한 파전에 시원한 동동주. 술술 들어가죠. 찬성 의견은 등산에 지쳐있는 몸에 완벽하게 탄수화물과 수분 공급을 하고 알코올도 공급하고 뜨끈바삭 파전과 시원달달 동동주는 천상의 하모니. 수련도 종이 소리가 엄청 들어가네요. PD 아저씨를 엄청 뭐라 그러더니 본인이 입장이 달라 보니까 그러니까 막 사탕 먹었을 때 물 좀 마시고 가라고 막 그랬더니
자, 헤드폰 안 쓰는 게스트 싫어한다고 유용준 PD가 지금 쓰고 얘기하고 있고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산하면서 칼로리를 소비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음식을 즐길 수 있고,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반대 의견은 일단 등산하는 것부터 탈락이다. 좀 진입장벽이 있다. 그리고 등산? 그냥 비 오는 날 파전 먹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상황을 차라리 비 오는 날에 훨씬 맛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는 등산을 해본 지 오래됐는데 예. 확실히 등산하고 내려왔을 때 이 맛이 있어요. 이거는 그쵸. 이게 표현하기가 음. 쉽지 않을 정도로 이 자체에 진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도토리묵이나 사실 거기 있는 메뉴들이 이 계곡 닭백숙보다는 가격이 막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았고, 왜냐면 산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산은 어쨌든 간에 뭔가 성취감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내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음. 목표를 달성했던 성취감 이후에 음. 나에게 주는 작은 상 혹은 음.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관례? 왜냐면 이제 끝나고 나면 다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거기서 뭐 내 몸에다 주는 포상 그런 느낌으로 해서 맛있다 되게. 고성에서 등산썰 한 거 풀어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린 촌산썰은 어땠나요?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일단 집에서 초등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등산과 크게 왜 현대인들 트레킹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만든 건지 모르겠어. 등하교인데 등굣길 하굣길. 트레킹 둘레길 뭐 여러 가지 막 하겠더라고. 봤더니 아니 뭐 학교 가는 게 무슨 8살 9살도 학교 가는데 그거를 무슨 신발을 막 10만 원 주고 고어텍스 신었는데 아니 그냥 배신 신고 가는 길을. 그렇죠. 일상의 트레킹이다. 현대인들 이해가 안 돼. 과거인입니까? 현대인들. 예. 자, 집신 신었냐고 하신 분도 있는데. 예. 출석이 트레킹이다. 자, 그리고 근데 등산은 이제 저희 파수분들, 베테너들한테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어요. 우리는 밖에도 안 나가는데 무슨 산에 올라가냐라고 하신 분도 있고. 해봐야 이 맛은 알 거. 그쵸. 같아. 그리고 20대 때 잘 모를 것 같아. 20대 때 잘 모르고. 예. 그 뭐지? 저 SBS 입사했을 때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음. 다 모아가지고 이제 관악산인가 북한산? 그렇죠. 그때 이제 속으로 욕을 많이 했어요. 이제 맞아요. 왜 힘들어 죽겠네 이걸 시켜가지고 왜 하냐 하는데 SBS 신입사원으로 오셨을 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SBS 신입사원 때. 그때 막 바닷가까지 해 뜰 때까지 걸어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윗대였던 것 같고 저 때는 합격 이후에 이제 모아서 한번 북한산을 했는데 네.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코스가 엄청 험난하고 커가지고 고생 좀 많이 했었는데 등산 이걸 왜 하냐. 네. SBS 저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옛날 문화를 왜 하냐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30대가 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을 찾게 되더라고 친구들하고 네. 동료들하고. 그래서 역시 SBS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좋은 회사다 이런 생각이 뭘 갑자기 어필을 해? 그때 이제 회사 덕분에 산을 알게 됐다는 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KBS에서 네. 입사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보통 신입사원들 뭐 이렇게 OJT 하는 프로그램을 외주로 맡기더라고요. 네. 레크레이션 회사 같은 데다가.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수련원 같은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해 뜨는 강원도 어디까지 걸어갔어요. 밤새도록 야간 행군으로. KBS? 네, 신입사원 전체가. 그래서 해 뜰 때 딱 도착을 해서 하조대. 거기서 이제 해를 보고 그래서 우리 입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2년 뒤에 SBS 입사했는데 코스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주업자는 계약했나 봐. 그래가지고 외주업체라서 혹시 거기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하조대를 또 걸어갔어요. 진짜 2회차 그랬습니다. 이런 거는 좀 네네. 아니 뭐 속으로는 제가 속마음만 따로 편집해야죠 이렇게. 그러게 한 번만에 들어오지. 돌아왔어. 그것도 사정이 있다 보니까. 예. 자, 그러면 다음 후보 6.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춧가루 팍팍 쳐서 먹는 우동. 긴 운전으로 출출해준 순간 천국 같은 휴게소에서 먹는 칼칼한 우동의 맛. 찬성 의견은 우동 자체의 맛을 떠나서 이 우동을 먹고 펼쳐질 풍경과 여행의 추억을 생각하며 맛이 극대화된다. 또 적당히 뜨겁게 나오는 우동은 상황에 따라 흡입해도 되고 친구들과 수다 떨며 늦게 먹어도 된다. 식어도 맛있다. 반대 의견은 휴게소 우동은 아재다. 요즘은 감자와 소떡소떡이 대세다. 있습니다. 휴게소 우동은 뭐 당연히 경험해 보셨겠죠? 그렇죠. 이게 이상하게
당연히 라면이 기본인데 예. 라면, 해장국 뭐 이런 거 그쵸. 먹게 되는데 이상히 메뉴판을 보면 우동이 땡기게 돼요. 그렇죠. 희한해. 왜냐면 라면 평소에도 먹게 되잖아요. 이제 뭐 분식집 가서도 먹고 맞아요. 집에서 끓여 먹고 먹게 되는데 우동은 잘뭐 챙겨 먹거나 먹게 될 기회가 없다가 이걸 보면 생각이 좀 나요. 네. 그리고 이제 라면 너무 매운 거 아닌가 할 때 메뉴판에 하얗고 통통한 우동에 빨간색 고춧가루 이게 나름대로 주는 또 식감의 자극 이런 게 있어가지고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짧게 소화할 수 있으니까. 예. 아 촌이 형 기차 플랫폼 한가운데서 우동 먹은 세대 아니냐고. 예. 자, 쑥갓 올려야 된다고 신문 있고. 자, 아무튼 이게 휴게소에서는 이상하게 우동이 확실히 초이스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상하게. 예. 저도 많이 먹었고. 이 뭐 김밥 헤븐 예. 가면은 우동 먹는 분 그렇게 많지는 거기서는 안 먹죠. 않고 다 라면 쪽으로 라면 쪽이죠. 쏠리는데. 예. 자, 다음은 후보 7. 친구들과 놀러 간 바닷가 근처에서 먹는 조개구이. 바다 보면서 먹는 갓 캐온 조개구이의 맛. 친구들이랑 먹어서 더 맛있다. 찬성 의견은 바닷가에서 조개구이에 소주 한 잔. 기가 막히죠. 곁들여 나오는 콘치즈도 있고. 그리고 물에 빠지고 나서 오돌오돌 떨며 조개구이 불에 손 녹이며 먹는 뜨거운 조개. 핵꿀맛. 반대 의견은 조개구이는 굽는 게 귀찮고 수고로움에 비해 입에 들어가는 게 적다. 조개 껍질이 펑펑 터질 때 동네방네 다 튄다. 동성 친구끼리 먹으면 그냥 그렇다. 맞아 이게. 동성 친구랑 먹으면 딱히 감동이 좀. 보통 이제 약간 아는 척하면서 이게 뭐 키조개야 그러면서 이렇게 주는 느낌도 있고 뜯어주는 느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그닥 그렇게 점수를 줄 수 없는 게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노로바이러스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뭘좀 갑자기 건강으로 그래? 두 번째가 이거 먹을 때마다 약간 불안한 게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쩌다 한번 어쩌다 먹죠. 그쪽 특히 서해 쪽 놀러 갔을 예. 때 이제 먹는데 이게 뭐 어쨌든 제가 뭐 30, 40대 남자가 되다 보면 누구랑 가든 누굴 챙겨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가든 예. 뭐 여자친구 가족과 예. 가든 아래 사람과 가든 좀 챙겨야 되는데 삼겹살과 소고기는 이제 잘 구울 수 있어요. 쉽죠. 뭐냐? 예. 언제 구워서 뒤집고 언제 잘라서 딱 야 이거 쓰니까 먹어 드세요. 이게 통제가 돼요. 근데 조개구이는 이게 언제 얼마만큼 익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난이도가 좀 있다. 덜 익은 걸 괜히 권유했다가 안 익었는데 이러면 또 망신이고 그렇죠. 약간 불안해져. 그러면 특히 건강을 위해서 확실히 익힌 다음에 줘야지 했는데 자 이제 확실히 익히고 자 먹어봐 했는데 이미 딱딱해. 이미 딱딱해. 질겨. 안 먹어. 그렇죠. 그러니까 조개구이 먹다가 내 속이 타. 내 속이 타. 맞아요. 이게 조개는 고기랑 다르게 타이밍 잘 못 맞춰서 주면 왠지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맛있는 국물이 딱 나올 때 약간 호로록 마시는 느낌도 있고 타이밍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누구랑 예. 친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맞아요, 싶은 맞아요, 사람이랑 조개구이 먹으러 갔다가 잘못하면은 그거 입 안 벌리는 조개처럼 그 사람의 마음도 다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비유를 또 90년대 때 방송 이렇게 했었어요. 너무 심야 DJ 느낌 나게 예. 네네. 공익 광고 얘기라고 신문 있고 시인이냐고 신문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후보 겨울 군대에서 초소 근무 같이 먹는 뽀글이 절대 사회에서 느낄 수 없다는 군대 뽀글이의 맛. 찬성 의견은 초소 근무의 지루함과 외로움, 그 끝에 오는 인간사 허무함에 대한 고뇌를 모두 씻어주고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음식이 초소라면이다. 겨울철 야간 근무를 버티게 해주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뽀글이 제대 후에 가끔 먹어봤지만 그 맛이 안 난다. 반대 의견은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군대 갈래? 고요. 먹는 것도 선임 눈치 보인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묘하게 초소근무 후 뽀글이라고 해놓으면 될 텐데 같이 먹는이라고 써놔서 저는 이게 약간 이거 빼도 되죠. 이거 빼도 되고. 그런가요? 그냥 먹는. 음. 근데 선임이랑 먹는 건 좀 불편하죠. 뭐 후임이면 좀 편할 수도 있는데. 저는 군 생활할 때 이제 약간 그 부드러운 고참이었기 때문에 후임이 불편할까봐 제가 일부러 후임 먹은 다음에 가서 먹고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후임 눈치 보지 말고 너 마음대로 해라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거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치트키라고 예. 느낄 만큼 저도 이거 보는 순간 잠시나마 5초 정도 과거로의 여행 갔다 왔던 몰라 지금 90년대 왕수. 어디서 근무하셨죠? 저쪽은 남쪽이었는데 아 따뜻한 데서. 산 꼭대기여가지고 그런 체감 온도가 너무 셌어요. 이게 상상할 수 추운 없는 곳이었어요? 그- 아니, 남쪽인데도? 고도가 높으니까 어. 바람이라는 것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 기억이 확실히 나요. 이렇게 야간 근무에 걸리면은 그렇죠. 하는데 그때 추우니까. 이제 기억이 뭐가 나냐면 끝나고 나서 당시 이제 군 시절에 끝나고 나서 이제 다용도실에서 이제 막사가 엄청 작았기 때문에 네네. 다용도실에서 이제 장구를 풀고 장구 엄청 많잖아요. 많이 그렇죠. 네. 풀고 탁 풀고 이제 뽀고리를 만들어 놓고 당시에 유행하던 게 이제 획기적인 사리곰탕. 그 전에 있는 라면들은 좀 빨개가지고 나트륨 때문에 좀 몸에 안 좋은 느낌이 왔다. 그때도 건강 챙겨. 내 몸을 내가 챙겨야겠다. 뭘 군대에서? 군대 식단 봤더니 예. 국가는 내 건강을 챙겨줄 마음이 좀 없구나. 이렇게 해서 논란에 또. 예, 요새 많이 멘트로. 좋아졌겠죠. 예. 사리곰탕 만들어 놓고 최고였던 이제 밤 12시부터 새벽 2시에 이제 정정의 스튜디오 박스. 시사철의 예. 코스네이션. 이걸 딱 들으면서. 전설적인.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은 있으면 신경 안 쓰죠. 그냥 예. 오로지 이 순간 라디오 사리검땡 그리고 나 이게 없는데 후배가 거기서 뭐 내 욕을 하든 춤을 춰도 무슨 상관이야.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제 인생에 제일 좋았던 기억이다 보니까 네, 그때 추억이 잠시나마. 그때부터 라디오 PD를 꿈꿨습니까? 군대 있을 때부터? 저는 처음부터 좀 예능 PD였는데 꼬였다. 사람 인생이 인생 꼬였다. 어쨌든 훌륭한 판단을 해주신 저 SBS 측에 다시 한번 그 안목에 그때 예능 PD가 썼으면 네. 저도 힘들고 SBS 예능도 힘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가장 적성에 맞는 걸 알아서 골라 잘 주셔가지고. 경로 이탈됐다. 네. 그렇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컬투쇼도 뭐 웬만한 예능 프로만큼이나 이제 SBS 대표하는 프로기 때문에 예. 배텐도 그 정도 안 네, 되지만 뭐 그래도 그렇죠. 예. 어쨌든. 자, 촌영석이 되고 싶었냐고, 촌태호가 되고 싶었냐고 하시면 있고요. 예. 자, 비조, 등산호 파전동 동주, 고속도로 휴게소 우동, 그리고 바닷가 조개구이, 군대 뽀글이, 뭐가 4강 진출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대 뽀글이랑 우동도 좋은데 예. 조금 더 상황의 구체성을 따졌을 때는 등산호 파전 동동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는 네네. 이게 사실 군대 간 사람만 공감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군대 이 맛을 느끼려면 군대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현하기 어렵잖아요. 저처럼 5분 동안 추억 여행 갔다 오면 되지 왜 직접 가야 되니까. 저처럼 5분 동안 추억 여행 충분히 나지고 그때 사리곰탕 맛이 그때 생각이 나는데. 예, 지금 플레임을 얘기하면 어떡해요. 알아서 해라. 아무튼 이게 감성 빙의되는 게 쉽지가 않고, 특히 이제 베텐 요즘은 이제 그 처음에 만드실 때는 남심 저격이었지만 이제는 꽤 여심도 좀 저격하고 있다는 거 해주고. 그렇군. 이거 만들 때 뭐야 계속 자기 생각 말하는 거였어? 아니면 전반적인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는 거였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뽀글이다. 예, 저거 군대를 직접 갈 필요 없이 네. 요새 춥잖아요. 밤에 한 2시간 정도 나갔다가 한번 드셔보시면. 나갔다 와라. 네. 근데 뽀글이는 확실히 환경 호르몬 위험이 좀 있습니다. 이 비닐봉지와 뜨거운 그렇죠. 물의 만남은 그 어떤 화학 반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해서. 갑자기 지상파 라디오라서. 예. 하여튼 그럴 수 있고, 뽀글이는 뭐 환경 호르몬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자, 뭘 먹지? 이게 지금 딱 하나를 먹는다면 저는 조개구이가 이게 상황이 항상 조개구이가 난이도가 좀 있긴 해도 요즘은 조개구이 집들이 그래서 그 구워주신 분들이 서포트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요거 지금 드시면 되고요. 뭐 해가지고 요거는 조금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약간 열렸을 때 요거 드세요. 뭐 얘기해 주시고 센스 있게 어시스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뭔가 내가 지적일 수까지는 없겠지만
충분히 막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좋은 분위기 조성 가능. 평소에 노르바에서 한번 걸리지 않으셨나요? 노로는 아니고 장염. 장염. 네. 조개 먹고 걸린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네. 이거 약간 어렵네요. 군대 뽀글이. 네. 강력하게 주장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보고리는 네. 그럼 해야죠. 네. 뭘 무조건 가야 됩니다. 네. 올려야 된다? 네네. 그리고요. 나머지 CD 배정은 제가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적으로? 예, 예. 어. 제 추억 여행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아시겠지만 그 떠나신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온 PD들이 저보다는 좀 많이 후배여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베텐이 돌아갈 때 삼권 분립이 잘 돼 있었지 않습니까? 뭐 입법, 사법, 행정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작가와 PD와 그래가 이제 텐션을 좀 공유하면서 삼권 분립 확실히 돼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붐식 PD랑 용준 PD가 온 다음에는 PD들이 약간 그 입법 쪽에 너무 쏠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텐션을 조성하셔도 돼요. 응? 하나 그냥 양보하겠다? 뭐 그렇게. 하나씩 알겠습니다. 조개구이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어차피 결승에서 떠질 것 같은데. 네. 조개구이 대 라면 네. 그리고 뽀글이 대 치맥 네. 이렇게 4강 대진이 형성됐습니다. 데이트하면서 그 조개 팍 뜨거운 물 튕겨가지고 그 데이트하시는 분이 짜증 한번 내봐야 그래서 커피가 조개구이는 안 된다고 했구나 생각하게 되고. 아니 오히려 조개구이가 팡 터졌을 때 네. 그게 약간의 그 자리에서의 엔터테인먼트가 돼요. 네. 그래요? 약간 닦아주고 뭐 이런 그런 것도 되고. 우리 테이블 위에 작은 불꽃놀이? 와 이게 들리는 감성으로. 음악 깔면서. 그렇게 팡팡 터지지도 않고. 찐다 싶을 때 그때 음악을 깔아줘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내가 연출한 예. 거다 이렇게. 이걸 아는 양반이면 데이트를 잘했겠지. 자, 저래야 결혼하는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 탑골 드립이라고. 7080 갬성 보소. 클레이모급 아니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치맥 대 뽀글이. 어떤 게 결승에 진출할 후보라고 보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음. 제 추억 여행을 부정할 수는 없네요. 왜냐? 뽀글이다? 그쵸? 왜? 집 치맥이 뽀글이한테 진다? 둘 다 힐링으로 볼 수 있는데 예. 그 집에서 영화 치맥은 자기 선택적인 거예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네. 나를 조금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추가적인 행동이라면 저거는 겨울 군대에서 뽀글이 몸 자체가 이미 얼어붙었어. 네. 이 몸을 위해 그 항상성 유지하는 게 이제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뜨거운 그 사리곰탕의 국물이 들어갔을 때 몸에 풀릴 때 그 느낌. 그거는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아니 군특기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 그 이 시절이 너무 미화가 된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너무 강렬한 경험을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특히 남자들한테는 좀 미화되고 결국 계속 과장되면서 눈덩이처럼 그게 뽀글이의 추억이 남아 있는 거지. 이게 사실 거기에 예. 제가 말씀드린 정정의 스위트 뮤직박스 스위트 그런 라디오가 결합되면서 어쨌든 제 머릿속에는 이게 엄청난 그걸로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네. 논리적- 군생활 더 이상의 논리적 판단이 잘 안 되네요. 군생활 편했던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베디는 운전병만 해서 추운 걸 경험을 못해서 그렇다고 하신 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도 상병 때나 그 장군차를 했기 때문에 근무 다 했고요. 유격도 했고. 근데 이 집에서의 치맥은 우리가 군대 시절을 굉장히 험난하게 기억을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 그보다 더 힘들다. 군대 나가면 내가 이제는 인생 끝날 때까지 진짜 편하겠거니 생각하지만 사실 더 힘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걸 풀어주는 유일한 힐링. 집에서의 치맥. 영화 틀어놓고. 그러니까 살이 찌. 뽀글이도 쪄요. 네. 살찌려고 하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 또 뭔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팁이 없어요 저거는. 네. 네. 군대에서도 제가 가장 슬림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렇게. 그래요? 그렇지만. 전 군대에서 많이 쪘는데. 그래요. 이거 근데 좀 상대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뽀글이를 그렇군요. 미시니까. 저는 사실 여기서 맥주가 있어서 이게 밸런스를 잘못 짠 월드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맥주만 없다면 사실 해볼 만한데
맥주가 결합됐기 때문에 여기 당할 자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도 치킨이랑 맥주를 자주 하세요? 그렇죠? 아 그래요. 저는 사실은 음. 개인적으로는 저거를 치맥을 해본 기억 잘 네. 나지가 않네요. 특히 집에서는. 그래요? 네. 집에서 그럼 뭘 즐기세요? 잠 자기 전까지 뭔가 굳이 먹는다면 과일이나 샐러드 정도를. 아, 진짜로. 예 그래요? 아니 책임져야 될 가족이 옆에 있기 때문에. 가족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비건촌이라고 비건촌이라고 보고 있고요. 건강전도사. 쑥 뜯어먹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오늘 게스트 홍해결 씨인가요? 촌해걸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 그럼 일단 이거는 어떻게 좀 남겨놓고. 근데 채팅창 의견은 네. 제가 뭐 사실 편드는 게 아니라 음. 이쪽이 압도적이에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일반적이고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그냥 치맥이란 게 떡볶이랑 치맥은 네, 이 음식 자체의 의미를 떠나서 그렇죠. 하나의 그냥 상징성적인 부분 같았어. 그 불가침, 신성의 영역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네. 신기에 올라 있는 투탑. 그 음식으로 이제 네.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냥 의미로 존재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네. 인정해. 여론 조작 이러면서 지금 갑자기 뽀글이파가 확 일어났습니다. 또 뽀글인데 뭔 소리냐? 하야해라. 여러 가지 얘기들. 자, 일단 그러면 조개구이 대 혼컵 라면부터 해볼까요? 조개구이 그 저기까지 올라온 것도 영케 올라온 거 같아요. 조개구이 낭만을 한 번도 못 경험해 보셨네. 이게 뽀글이랑 비슷해요. 조개구이는 상황이 일단 사실 로케이션이 일단 다릅니다. 장소가 대부분 바닷가고 소리가 일단 좋고. 그 여자친구랑 먹어본 그렇죠. 적이 있으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그게 없어서 뭐 그거 없으시구나. 그렇죠. 저게 하려면은 네. 일단 지켜려면 일단 서해까지 갈 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걸 경험하면 차 아니죠. 산 이후의 경험인가? 아니면 아니죠. 차 학생 시절에도 그렇죠. 서해까지 꼭 서해여야 인천 되는 거 광역버스 아니죠? 타고 이렇게 꼭 서해야 되는 거 아니죠? 네. 더 먼 동해까지? 동해도 되고 남해도 되고. 네. 장군차 타고 간 거 아닙니다. 장군 인고한 건 아닙니다. 예. 아니 왜냐면 이건 가면 또 한잔 하게 되기 때문에 차를 보통 안 가져가죠. 보통 이제 숙소에서 그냥 뭐 다른 차를 타고 가거나 이런 식이죠. 알겠습니다. 예. 장군 인고 오붓한 불꽃놀이. 자, 만화방 홍콩라면 안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한두 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참맛을 완벽하게 알진 못한다. 네. 어쩌다 친구들 때문에 쓸려서 어쩔 수 없이 시간 때우다가 한두 번 해본 것 같은데 예.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거랑 뭐 오징어 뭐 같은 거 한두 번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음내의 맛, 대학교 때 대학교 때. 해본 것 같아요. 문명의 맛.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지금 약간 외람되지만 라면이 2개가 올라와 있어요. 라면 중에 하나는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라면 지지팟인데 양쪽 다 하나는 양보하시죠. 그럼 제가 나머지 걸 하나 떨어뜨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조개구이 올리시죠. 조개구이. 조개구이를 올려라. 불꽃놀이 올려라. 이렇게를 하면은 치맥을 떨어뜨려라. 여기서 2개 올린 거죠? 그렇죠. 2개 올린 거죠? 일단 군대 뽀글이는 무조건 가고 진짜? 군대 뽀글이는 무조건 가고 조개구이를 올려라. 치맥 올리죠. 치맥. 치맥 올려라. 네. 그러면 뽀글이는 가고 뽀글이 가고 치맥. 지금 여기 4강 대진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게임을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뽀글이 네네. 그럼 조개구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조개구이의 결승까지. 네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뽀글이 대 조개구이. 네. 월드컵 결승전이 형성됐습니다.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최고로 맛있는 음식. 이게 그냥 라면 대 조개구이가 아니라 네. 상황이죠. 그렇죠. 군대라는 상황, 소속 근무 후라는 상황, 겨울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닷가에서 먹는 조개구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다들 저 조개구이 데이트할 때 뭐 보나요? 용진 PD. 안 먹어봤어요? 음. 안 먹어봤니? 작가들도 안 먹어봤어요? 가족들. 가족들하고. 저도 한참 뒤에 가족들하고나 먹어봤지. 글쎄 데이트할 때 그 바닷가에 가서 조개 먹고 술도 먹고 숙소도 잡는다? 아니 조개구이라는 게 사실 진입 장벽이 높아 보이는 그 단점이 있는데 그냥 웬만한 데 가서 네. 가면은 이제 조개구이를 시키면 그냥 잔뜩 갖다 줍니다. 고를 필요도 없어요. 잔뜩 무게로 갖다 줘서 와르르 쏟아놓고 알아서 이제 그 목장갑 낀 분이 집게로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몇 분 뒤에 드시고요. 요거는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술 하나 주문한 다음에 아니면 또 라면 같은 걸 또 거기다 추가해도 되고 상당히 푸짐하고 맛있습니다. 뭐 그거는 인정합니다. 왜냐면 보통 고기로 식사를 많이 외식을 많이 하다가 네. 가끔씩 저렇게 회조류 네. 이렇게 먹으면 맛있고 최근에도 가리비를 음. 한번 제대로 먹었는데 가리비찜을 제대로 된 가리비는 정말 달콤하면서도 고소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이 식감은 고기류에서는 또 나올 수 없는 뭐 음식이어가지고 또 이거는 소주나 특히 막걸리 쪽으로 같이 어울려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버터 향이 첨가된 관자 같은 거. 아이 기가 막히거든요. 예. 다 버터빨이긴 해요. 근데 사실. 그렇죠. 예. 불과 버터. 예. 뽀글이대 조개구이. 빨리 결정해놓고 썰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았다 그럼 뭐 조개구이 하고 빨리 조개구이? 조개 합시다 뭐. 자 오늘의 우승 상황 월드컵 상황별 음식 월드컵 조개구이 우승입니다. 예. 자, 뭐 하러 했냐고. 뭐 하러 했냐. 날치기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 월드컵인데, 이거는 진짜 제가 뭐 여자랑 먹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남자 형들이랑 먹었던 기억들도 많거든요. 진짜 강력 추천. 혹시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네, 강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기 바베큐랑 색다르죠? 그렇죠. 저는 인정합니다. 예. 진짜로. 청사포 특히 이런 데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하지만은 무조건 최고다. 예. 자 어쨌든 오늘 우승은 결정이 됐고 딱히 뭐 크게 관심은 없었던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베텐에 정식 출연하신 소감을 공식적으로 좀 내가 만든 프로에 내가 출연하는 그 느낌. 리코로 기억이 잘 안 나네. 막스모 코너라서. 서구 씨랑 하면서 예. 1년에 한두 번은 저기 이렇게 지금 헤드폰 끼면서 예. 서구 씨 저기서 조금 더 재밌게 좀 해봐.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렇죠. 저기서 조금 더 치고 나가봐. 근데 아무도 왁성도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제가 이서구 씨에게 너무 무리한 욕을 했다고 하고 재밌는 포맷을 주고 해라고 그래야지. 예. 이서구 씨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채팅창에 근무가 좀만 더 재밌게 해봐. 혹시 그 왁서 그 백준식 PD 부임 직후에 벌어졌던 0214 참사라고 불리는 왁서고와 그 네네네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참사 네네. 방송 혹시 보셨습니까? 준식이는 제가 없습니다. 이 판을 만든 제가 언젠가 터질 참사였는데 네. 그게 이제 유예되다가 폭탄 돌리기처럼 그날 터졌을 뿐. 제 있을 때 이미 그 싹을 좀 잘랐어야 되는데 이성우 씨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터질게 터졌다. 네. 나의 원죄다. 네. 자, 근데 이제 그 베텐 처음에 만드실 때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제 그 멤버 구성하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았잖아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박문성 위원 네. 일단 깔아놓고 네. 그 다음에 사실 좀 윤태진 씨나 이말년 작가나 네네. 또 권혁수 씨나 다들 조금 그 긴가민가 했던 게스트들이었거든요. 네네. 예, 그거 어떻게 또 밀어붙이셨는지 초반에 뭐 얘기를 하면 긴데 뭐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요. 되게. 그래요? 예. 이서구 씨도 그렇고 이서구 씨도 그렇죠. 전혀 그 방송을 하던 분이 아닌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네. 잘 된 거의 대부분은 음. 다 조희정 작가의 감과 고집 그리고 누구라고 물어보지는 마시고 네. 굉장히 많은 좋은 게스트들을 제가 좀 반대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하지만 조혜정 작가가 이제 픽을 하고 끝까지 밀어붙였고, 그리고 이제 반대했던 이유 중에 대부분은 안 해준다. 이게 이제 저는 효율성을 중요시 해가지고 안 될 건 버리고 하자. 뭐 굳이 붙잡고 하냐. 그러니까 안 될 사람 빼고 될 만한 사람 잡고 하자. 그리고 조혜정 작가는 놓치고 싶지 않다. 최대한 잡아보겠다. 시간을 달라 했을 때 이제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우 작가는 오히려 생각이 통했던 게 저조차도 너무 연예인만 하진 말고 비연예인 일반인에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둘이 그냥 아예 딱 맞아서 그랬던 것 같고. 그냥 사실은 뭐 한 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기억이 나니까 이게 성재 씨가 조정 씨가 아나운서랑 같이 네. 베텐 비긴즈 인터뷰 기사 길게 한번 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이제 뭐 대부분 받는 얘기긴 한데 뭐 하나 정정을 하자면 네. 그 앞에 그 배성재 유나이티드라는 주말 프로그램이 있고 네. 그 뒤에 이제 그 밤 10시 새로 이제 만들기 위해 갖고 이제 들어와서 새로운 걸 기획을 하게 됐는데 뭐 어쨌든 논의 끝에 이제 아예 새로운 것부터 판을 짜다가 나중에 이제 성재 씨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 또 잘 맞아가지고 그러네 성재 씨도 한 시간 하면 되네 맞네 그 방법이 있네 이 생각이 나중에서 들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했던 거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속도를 내가지고 재밌게 진행이 됐던 거였는데 이제 지금의 베텐 컨셉이랑 거의 똑같고 배성재 아나운서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이제 딱 하나는 지금 이런 채팅창 네. 시스템은 제 플랜이 전혀 없었던 거. 보고 이걸 한다고 하니까 이제 팀장님은 유나이티드에 이런 게 최근에 도입됐다고 하니 신기술을 너도 한번 그러면 새 프로그램에 넣어봐라라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조희정 작가한테 무슨 얘기를 했더니 뭐 마리텔이랑 비슷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방송이란 건 그때 딱 처음으로 여러분께 다가가야 되는데 그걸 다 보여주고 또 방송이 튼다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뭐 기계도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말을 이해가 안 돼서 조희정 작가랑 하고 배성재 씨랑 첫 미팅 때 조희정 작가한테 내가 오늘 미팅에서 단판을 찍고 오겠다. 성재 씨, 그 채팅창인지 뭔지 그건 포기합시다. 대신 내가 원하는 컨셉대로 하면 재밌게 방송할 수 있다. 뭐 수치가 나누지 않지만 그 채팅창이 뭔지 한번 복잡하고 어쨌든 맞아. 그걸 왜 뭐 기계도 설치하고 우리 라디오 PD인데 라디오에서 뭐 카메라 뭐 그걸 왜 하냐. 여러분 버려질 뻔했어. 그러면서 단판을 지러 갔는데 어쨌든 성재 씨가 흔쾌하게 이 컨셉과 이 제작진 보고 다 맞아줘가지고 하게 돼서 이제 슥슥 얘기를 하면서 그 채팅창 얘기를 쓱 꺼내가지고 근데 그건 어때요라고 했더니 이제 성재 씨가 너무나 이게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했고 자기는 이제 라디오에 새로운 포맷과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과 똑같아서는 이제 라디오가 틀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예를 좀 들어줬는데 그걸 또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주말 유나이티드 생록방을 할 때 그 이걸 이제 시스템을 좀 배우겠다고 옆에 와가지고 되게 귀찮은 표정으로 라디오 PD가 이런 걸 뭐하러 해 이런 표정으로 옆에서 하고 뭐 그렇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 건국 설화를 들으셨습니다. 뭐 어쨌든 그때 쓰신 기사에 보면은 이제 그게 잘 돼가지고 유리 씨 소문이 나서 저희가 접촉했다는데 전혀 아니고 그건 전혀 아니다. 자 아무튼 촌환웅과 조웅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배신감이 든다고. 베텐은 아래서 태어났군요. 네. 제가 이렇게 감이 없고. 근데 사실 베텐이 많이 성장할 때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게 아이돌들이 푸드스 1077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밌는 레전드 편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요즘에 좀 아이돌들이 좀 뜸한 느낌 있습니다. 예. 혹시 컬투쇼와 그런 섭외에 있어서의 콜라보를 좀 컬투쇼는 더 이상 얻을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어떤 걸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그 생각도 했는데 아니 저번에 사실 베텐 처음에 떠날 때 우리가 이제 드디어 배신을 하는 거냐 드디어 좋은 자리 가는 거냐 그랬더니 또 내가 또 이렇게 또 보내드릴 테니까 막상 가보니까 이게 또 제 책임 용역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선을 넘게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또에게는 매너가 아닌 부분이 돼가지고
자리가 사람을 제 만든다. 욕심을 다 채릴 수는 없고. 촌이 형 콩고물 좀 달라고. 그래서 마음으로 늘 응원을 하고. 뭘 마음으로. 자, 그렇군요. 대기업의 독과점. 네. 또 뭐가 있지? 섭외해 오는 거는 혹시 이성우 기자가 음. 섭외해 오는 거는 좋죠. 그 지금까지 베텐 하시면서 네.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스트 뭐 왔던 아니, 사람들 진짜 다 기억이 남는데. 음. 네, 고정 말고. 고정 말고 막상 물어보니까 기억이 잘. 신혼자키아이 아니 뭐야 그거죠. 안윤상 씨. 안윤상 씨. 네네. 안윤상 씨가 사실 베텐 확장에 네. 굉장히 큰 공헌을 해가지고 저도 네. DJ 상 받을 때 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아. 또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딴 데서 하시는 분인데 왜냐면 이제 처음에 뭐 제 입으로 기획이라고 말은 웃기지만 만들 때 좀 다르게 한번 만들어보자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일반적인 라디오에서 쓰고 하는 그런 치트키라든지 막 이런 거는 네. 잘 피하고 좀 B급의 어떤 그런 걸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마이너 감성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안윤상 씨의 이제 성대모사 이거는 네. 사실 개그 프로라든지 라디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저조차도 약간 이거 얹혀가는 느낌일 수도 있고 그때 내부적으로도 약간 반대도 약간 있었고 우리 감성 아니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확실히 재밌을 수 있다 그러고 이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근데 이제 근데 그런 인터넷으로 그 홍보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더 커가지고 근데 그렇죠. 모르겠어요. 안윤상 씨가 딴 데도 좀 많이 나가서 하는 것 같은데 뭐 팔은 안으로 구워서 보겠지만 이 베텐 구성만큼 이렇게 재밌게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조회수만 보더라도 그런가요? 하여튼 그때는 진짜 대박이었는데 또 모실 때가 한 번 됐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성대모사는 똑같지만 그걸 구성을 어떻게 이제 해 가느냐 그리고 그 구성에 의해 가지고 안윤상 씨도 좀 더 그 애드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착즙을 하니까 그쵸 네. 직접을 저희가 하니까, 또 잘 말아드리고 또 근데 이제 초창기에 트와이스와 그 레드벨벳이 왔던 그 시절 그쵸 네. 다시 돌아오질 않으시네요. 그분들도 합리적인 분들이니까 역시 성공하는 기업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네. 정확한 판단에 의해 이걸 하다 보니까 빅라디오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트와이스는 이제 컬투쇼도 저 1년 동안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뭐, 네. 저도 못 봤습니다. 컬투쇼도 힘들다. 네. 제가 베텔에서 봤던 게 마지막 트와이스를 봤던 거. 그래요? 네, 네. 서로 비기너였던 시기. 아니 그럼 이렇게 섭외를 연락을 드리면 네. 반응이 어떤가요? 보통 아이돌 쪽에서는 아이돌계 어디서? 매니저나 이런 쪽이 저희 제작진이 네. 이제 섭외를 좀 요청드린다. 뭐 이런 베텔에서? 거를. 네. 그건 조희정 작가한테 물어보고 보통 뭐 어느 정도 반응인지 뭐. 네네 하지 않을까요? 네, 다시 한번 보통 하는 말 있죠. 네. 네네 알아보고 다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걸 진짜 알아보고 전화 줄 거라고 전화를 기다리면은 망부석되죠. 다시 다음날 전화 또 해야죠. 근데 그러다가도 아이돌 분들이 꽤 나오시니까 그 그렇죠. 부분이 신기해서 어떻게 알고 나오신 건지. 그부터 다 계산을 하겠죠. 네 가지 해서 굳이 뭐일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보통 의사결정권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일반 실장급보다 그 위에서 결정하는 회사도 있어요. 이제 실장급한테 권한을 주는 쪽도 있지만 하다 보면은 이제 사장님들 투자를 하시거나 사장님들 결정하는 회사에서는 내가 알아야 돼. 아시잖아요 이제 사장님 내가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들어본 라디오, 내가 하는 라디오 거기만 나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실장님들도 어쩔 수가 없죠. 이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데 이건 뭐 사실 피디나 작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알아야 그 사람 섭외하지 남들이 재밌다고 해도 난 걔 몰라 이러면 이제 사실 섭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유튜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인방 감성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제일 잘 말렸던 3대장 일단 안윤상 들어가고 그 기억을 못해. 얼마나 됐다고? 박선영? 그렇죠. 그럼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정답이 있네 이제. 박소희 아나운서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박소희 아나운서도 똑같네. 뭐요? 조혜정 작가 섭외 안 되니까 애쓰지 마. 이제
살짝 애쓰지만 네. 근데 흔쾌하게 또 해줘서 아, 오히려? 깜짝 놀랐는데 음. 그 저는 이 정도 뽑아 먹을 때 이 정도를 사실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원고를 봤더니 논문을 써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그러면서 그러면 그 김아랑 그렇죠. 선수도 역대 최고 동접 기록 그렇죠. 세우고 박지성 선수. 안윤상 씨, 김아랑 씨, 박선영, 박지성은 확실히 대본을 보고 네. 작가 보고 보통 쉽지 않은데 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라는 생각이 들어. 아니 이걸 출연자한테 이걸 준다고? 내가 이건 좀 할 정도로 뭐 논문을 준비해가지고 어쨌든 하긴 했고 어쨌든 분량이 넘쳤잖아요, 인방 실제로. 스타일이 장점이자 단점은 네. 확실히 무한정 일단 녹화는 해둘 수 있다. 아, 지금처럼. 녹화가 끝난 이후에는 오롯이 PD의 몫인 거죠 이게. 편집기 앞에선 외로운 PD의 마음을 PD들만 이해할 수 있죠. 아하. 이제 착즙이 가능하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근데 박선영 아나운서 거는 이걸 2회차로 낼까 말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 것보다 어쨌든 아깝지만 타이트하게 가자 이렇게 해서 편집된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이게 편집이 되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근데 사실 편집할 때 제일 궁금한 게 이말년 작가 거 고정 게스트인데 네네. 편집할 때 무슨 마음이 드시는지 이게 사실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라서 저도 가끔 운전하다가 이제 다시 들어보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대. 제가 방송한 건데도. 근데 저 의외로 집에서 주말에 네. 들으면은 너무 재밌어갖고 순식간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진짜로. 아, 그래요? 네 팟캐스트 다시 특히나 할 때. 네. 근데 아까 저도 재밌는 날도 있는데 어떤 날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음. 집중이 안 되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베테랑 애청자들 중에 다 재밌는데 이말년 씨는 좀 이랬던 분들도 있는데 확실히 시간이 지나고 이럴수록 이 코드가 좀 적응이 되다 보면 재밌던 적이 있고 저도 약간 소심한 마음 때문에 그 뭐야 이말년 씨 웃긴 드립을 몇 개 잘라냈던 거는 이거 혹시 문제 되지 않을까? 아, 그래 우리도 좀 피하고 이말년 씨도 괜찮으시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살렸어야 되는데 그런 드립들이 좀 생각이 나서 좀 미안할 때가 있죠. 그래서 지상파는 이렇게 그 인터넷에 빅스타를 담지 못하는 그릇인가 이런 생각이 스트 증후군. 예.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시노자키 아이 때 어떠셨냐고. 그때 이런 거 합시다. 요거 굉장히 많이 먹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얘기가 좀 길어지면 한 무한정 들을 수 있는데 나머지 얘기는 저희가 MT에서 따로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MT 중계권을 지금 어디다 넘길까 좀 고민 중입니다. 추후에 공개되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광고 들었나? 안 들었어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컬투 청취율 다시 한번 1위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자, 배텐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고 좀 공생 관계를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뭐야? 광고를 안 들어갈게요. 넣었어. 예. 끝곡 없습니다.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맙습니다. 아 사진 여기 에어로 찍어 이렇게 에어로. 아니 찍고 이렇게 뭐 이렇게 블러 처리해도 돼요? 그런 건 괜찮죠. 이렇게 등에서 악수하는 사진 찍으면 어때? 알았어요. 그 여기 카메라 스타브리그처럼. 카메라는 나오잖아. 스타브리그. 어떻게? 스타브리그처럼 스타브리그 포스터 있잖아 회사 앞에 여기 등 이렇게. 맞아. 아나 포토 봐봐 보여줘봐. 아니 그냥 등에서 찍은 거야. 등에서 보이게. 아, 그래? 등 보러 나오게. 이렇게 찍어도? 나 포토 기억이 안 나. 이게 맞는 거야? 손을 더 뻗어보세요. 고개는 그 아까보다 좀 더 왼쪽으로. 왼쪽. 응? 약간. 고맙습니다.
아 춘티 춘치예요. 어. 피디님 이거 저 왔어요. 이 겨울에 아, 옷을 예. 살 필요가 없네. 맥심 좀 그만 입고 다녀 진짜. 12층 지나가네 뒤에 맥심 써 있고. 와 피체쇼 피디님이랑 함께 하다니. 저 너무 궁금해서 들어왔잖아요. 안 맞을까? 작을까? 아니 아니 맞을 것 같아. 이거 만드신 분? 아니 피체쇼. 아 PCC 피디씨. 이 디자이너 이름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아 생일. 네.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가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수당 찍으시고요. 제가 이 출연료 어떻게 되는 거야? 출연료 저희 1,000원. 나 안 만다 그랬어. 끕니다. 대박. 안 받는다고? 너무 반갑다.